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시장은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지만 온전히 상승폭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시장이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특히나 오후장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결국에 상당수 종목들 하락 반전하는 모습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참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좀 주목하면 좋을 종목이 엔캠이라는 종목은 52주 신고가까지 갔다가 18% 하락하며 결국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의 날개 없는 추락은 언제 끝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오늘 시장은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날개 없는 추락이 언제까지 갈까 여러 가지 참 많은 걱정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도체주는 또 오늘 잘 갔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AMD나 엔비디아가 최고 실적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 미국 시장의 좀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이 북한 도발 같은 이런 문제들은요. 과거부터 쭉 지켜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쭉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지는 않거든요. 북한 도발로 인해서 지수가 내려갔던 건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다시 어제 그동안 반납했었던 이 지수의 흐름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쟁 리스크들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내 기업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잠시 눌러주는 것뿐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2400선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00선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고 2400선 확실히 지지해준다. 하방 쪽에서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섹터, 어떤 업황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주도주, 작년에는 2차 전지가 이끌었다라고 하면 2024년도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AI 이 세 개의 업황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에서는 올해 그 반도체 해로 지정할 만큼 굉장히 반도체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세액공제 같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내려갈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조각 투자 개념으로 모아두시면
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 FDA 승인에 대한 이런 기업들,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 FDA가 승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역시나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저조했던 실적이 이제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이렇게 세 가지 쪽으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항공 관련주들도 좀 유심히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저가항공, 화장품 관련주들로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시고 중장기적인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 AI, 바이오 이 세 개의 업황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2400선이 지지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 2024년도에는 반도체 그리고 AI, 바이오 관련주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두 가지를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가 항공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추가로 또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또 어떤 고민점들이 있으실지 참 궁금한데요. 최대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SBS입니다. 3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1분기 중에 매수가가 올까요? 아니면 적절한 손절가라도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SBS가 오늘 종가 25,4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SBS? 일단 SBS 이 기업과 상관없이 고점에서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겠습니까? 이 고점에서 잡으셨으니까 상황은 벌어진 상황이고 물은 엎질러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손실을 만회하고 그리고 내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짜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항상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몇 번 운 좋게 수익은 볼 수 있는데 그 운 좋게 수익을 본 그 경험 때문에 결국 내 계좌를 망치게 된다. 이 점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항상 내가 선침해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I 관련주 쪽으로 제가 예를 들면요. AI 쪽에는 보안이 항상 따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에는 해킹에 대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 게 바로 보안 관련주거든요. 그럼 AI가 한창 핫했을 때는 우리는 AI 섹터를 보기보다는 이제는 보안 관련주 중에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안 대장주 쪽으로 미리 내가 저가에서 선침해를 해놓으셔야지 내가 기대 수익을 훨씬 더 크게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SBS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때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고가 매매하시는 습관을 버리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충분히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 얘기를 하셨는데 손절가는 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 24,500원 구간대예요. 자, 최근 들어서는 이 24,500원대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주면서 가격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4,500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종목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더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어느 정도 본전가 또는 약손실권에서 끝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22,350원 저점 부근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SBS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4,5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는데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전가까지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하락한 부분의 절반 정도까지는 보통 기술적 분석상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3만 원 부근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탈출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이 오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BS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우선 3만 원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2,000원 부근이었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으시려면요,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남겨주셔야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넷패스입니다. 21,9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반등은 할까요?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넷패스 오늘 종가는 19,530원이었습니다. 넷패스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넷패스 종목 다른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승의 제한폭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 회복 기대감, 이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거나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상방이 굉장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세력들의 오랜 매집 구간이 이런 차트의 하방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모습들은 매물대를 보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매물대가 하방에 받쳐주게 되면 큰 상승폭이 한 번씩 나와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락을 멈추고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구간은 지금 23,000원 부근을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가 있고요. 비중은 일단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안 좋기 때문에 비중은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한 1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2월에는 감사보고 시즌이에요. 그래서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은 정말 좀 운이 안 좋게는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이 속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달 이 감사보고 시즌,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반드시 줄여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반전 정도 덜어내시고 23,000원 부근 돌파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28,000원, 27,000원 부근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7,000원에서 28,000원 부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휴림로봇입니다. 1,7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이거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왔고요. 휴림로봇 오늘 종가 1,6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15%대 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휴림로봇 오늘 공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제4차 혁명, 훈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바닥을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방 구간에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라는 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고, 이 박스권 구간, 이 저항선 부근을 이미 돌파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최근에 가격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였냐면 한 1,500원대에서 1,300원대에서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줬는데,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줬다. 이 얘기는 뭔가요? 새로운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이 매물대 두껍게 쌓여있는 부분까지 상방이 굉장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9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코코님께서 보내주신 STX입니다. 16,5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좀 큽니다. 50% 가지고 계십니다. 반등 가능성 있나요? 이렇게 왔는데 STX 오늘 종가 1,150원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STX? STX 제가 어제도 상담을 해드렸나요? 근래에도 좀 상담을 네, 근래에 조금 들어왔었죠. 네, 상담을 해드렸는 것 같은데 비중을 일단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이 크게 되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50%면 떨어질 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건 역시나 비중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가 이렇게 된지는 제가 상담 내용상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비중을 저는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일단 저점 깨주지 않는 이상은 반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떨어질 때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해운 쪽은 물론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일단 차트의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폭과 이 낙폭이 굉장히 크다. 다시 말하면 세력들의 놀이터가 된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시장에서 특히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꺼려하는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인식이 개선이 되고 수급이 많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8,000원 부근이 저점으로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이 8,000원 부근 이탈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반드시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저는 웬만하면 지금 구간에서도 비중을 반절 또는 한 20%에서 30% 정도는 덜어내시고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점점 낮추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매매를 하실 때는 이 비중 관리 필히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TX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셨는데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핑거스토리입니다. 핑거스토리는요, 4,1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핑거스토리 오늘 종가는 3,635원에 마무리됐습니다. 핑거스토리 어떻게 보세요? 핑거스토리는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이런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웹툰 관련주로 묶이면서 네이버 웹툰이 실질적으로 상장을 한다 혹은 이런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 쪽이랑 관련해서 엮이면서 웹툰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의 시세 탄력은 한 번 정도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오던 구간 4,200원 부근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쭉쭉쭉쭉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사실 웹툰 쪽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업황은 아니지만 지금 순환매 테마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환매 테마라는 건 결국에 어떤 업황 쪽으로 자금이 쭉 몰렸다가 그 자금이 빠지면서 다음 업황, 그리고 또 다른 업황, 또 다른 업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결국 순환매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웹툰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명분 없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물론 명분이 있는 재료가 있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가에서 자리 딱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들은 섣불리 매도하시거나 팔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은 내가 좀 기다리시고 꾹 참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600원, 5,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왕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한 종목에 대한 상담을 더 해드릴까 해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한번 연결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좋은 생각님께서 17% 갖고 계시고 34,000원대의 매수가 평단가 갖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업황 잘 가면서 33,700원까지 좀 올랐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수익권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만 지금 고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짧게 수익을 보시거나 본전거래에서 나오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친환경, 태양광 산업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업 쪽으로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업이 아무리 좋고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차트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단타적으로 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내 실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걸 항상 원칙적으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었던 이유가 있고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나올지 확실한 목표가 없이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본전 또는 약수익권에서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부분이 38,000원 부분이에요. 38,000원 부분에서 역시나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수익권 또는 본절권에서 나오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저가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내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 주성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멘토님께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워낙 고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욕심은 조금 내려놓는 편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 시장 그래도 반등세를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자체를 확 끌어당겨 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 상황이 반등을 하게 되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오늘 그랬거든요.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도 반도체고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도 반도체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반등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런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증설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확실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역시나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인데 오늘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굉장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나 이번 연도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반도체가 좀 중점적으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반도체를 내가 매집을 하게 될 때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가에 있는 종목보다는 저가에 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우량주,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히 저는 밝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SMC의 실적이 이제 반도체 업황의 반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다수가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마음 아팠던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좀 언급을 했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전장에는 좀 잘 가나 싶었어요.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좀 빠졌지만 오전장에 좀 중소형 단으로 잘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차 전지 중심으로 오후장에 쫙 빼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에코프로의 기준점이 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기준점이 되는 건 역시나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55만 6천 원 부근 이 부근을 이탈해 줬어요. 네. 이 부근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 이탈을 해줬다라는 건 하방 쪽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 중심으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이제까지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과대 낙폭 구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건 저는 역시나 반대고요. 충분히 눌려주거나 바닥을 지지해주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024년도에 2차 전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내려갈 거냐? 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 이후에는 2차 전지 또한 2024년도에 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세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충분히 눌려준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 내용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1000개 기둥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 기법 설명해 주시죠. 네, 천국의 계단 기법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항상 추천드려요. 내가 혼자 주식을 너무 섣불리 접근하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뭐 누구도 주식하고 누구도 주식하고 누구도 주식하니까 주식이 뭐 옆에 사람도 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접근했다가 대부분 투자자분들의 거의 7, 80 아니 거의 90% 정도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도박도요. 중독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수익을 본 맞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도박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수익을 보신 분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주식을 하다가 내 계좌가 우하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내가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가 손실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손실 봤던 분들이 아직까지 내 매매에 대한 원칙도 없고 주식을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매매 원칙을 확 잡고 그리고 내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원칙 매매를 통해서 내 계좌 확실히 불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멘토님께서 주식을 좀 고르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쇼핑 대거 할인하는 기간이거든요. 저도 좀 자라나 뭐 이런 H&M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한 적은 되게 많았는데 한 2, 30만 원짜리 옷 사는 건 되게 주저하면서 2, 30만 원짜리 종목 살 때는 되게 고민 안 하고 전문가님들이 좋다고 하면 들어갔다가 좀 물린 경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포도 음료수 이런 거 봐도 성분 분석표면 이렇게 보잖아요. 뭐 들어갔나, 합성음료 안 네. 들어갔나. 근데 주식은 너무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재무제표도 안 본다고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옷 쇼핑하듯이 주식 종목도 좀 쇼핑을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그 해법으로 천국의 단 기법 본격적으로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단 기법 오늘도 설명해 주시죠. 네, 천국의 계단 기법. 어떻게 해서 이 1000개 기법으로 막 100% 수익 보고 200% 수익 보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가장 중점적인 원리는 뭐냐면 역시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력주라고 하면 굉장히 좀 거부감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세력들이 크게 들어 올렸다가 급락을 하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세력들이 매수했을 때 같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팔 때 우리도 같이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력들이 들어올리는 그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100%, 200%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0개 기법은 뭐냐면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내서 이 세력들이 매수하는 이 타점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오랜 시간 공부하지 않아도 주식에 대한 경험, 내가 뭐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길지 않아도 세력들이 이 매수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어디서 매수하는지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천계기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계기법의 포착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력들은요. 들키면 안 돼요. 내가 이 종목을 매집하고 있다. 미리미리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은 먹잇감이냐라고 봤을 때는 시장에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 쪽이 좋다라고 하면 보안 sek터, 그 다음에 다가올 보안 관련주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차트가 이렇게 쭉쭉 막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용해요. 잔잔한 물결처럼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호재나 뉴스에서 엄청난 재료들을 막 뿌리기 시작을 하죠. 그럼 옆으로 횡보하고 있던 이 차트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급상승하기 직전에 매수 타점을 찾아주는 게 바로 천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 첫 번째가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입니다.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라는 말은 추세가 위쪽으로 전환되는 그 조건이라는 얘기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정리를 해드리면 차트를 통해서 제가 보기 좋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한국무브넥스 그리고 현대바이오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크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한국무브넥스 반도체 관련주들에 좀 관심이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놓치셔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계 기법만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한국무브넥스를 저평가 구간에서 10% 20% 수익이 아닌 무려 9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 이 천계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천계 기법을 받아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바로 천계 기둥이에요. 파란 색깔로 보이는 이 천계 기둥이 세력들이 1차적으로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매집 흔적을 찾아내고 이거 세력주다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일반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이 기둥 하나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자,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붉은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계단이에요. 천국의 계단 중에서 세 번째 계단인데 기둥이 떠준 이후에 이 기둥을 캔들이 터치를 해주거나 돌파를 해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기둥이 떠주고 빨간색 선을 터치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가 5,000원대예요. 근데 고가가 9,420원이니까 대충 봐도 한 9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때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그동안의 차트 패턴, 지지선, 저항선 다 봐야 되고 추세선 이런 것들 이동평균선까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계기법을 받아 가신다라고 하면 이 기법 하나로 내 매매 원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손절 라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를 하셨을 때 내 계좌에 이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손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손절 라인은 검정색 굵은 선이 차트에 보이실 겁니다. 이 검정색 선이 첫 번째 계단인데 캔들이 이 첫 번째 계단을 검정색 선을 이탈해 주게 되면 우리는 과감히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보시게 되면 내가 매수하는 이 시점과 그리고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손실 볼 때 30% 40% 이렇게 손실 그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5%, 10% 내가 딱딱 원칙적으로 손절은 하고 수익은 90%, 100%, 200% 이렇게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가 점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손익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천계기법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현대바이오,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선인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 주거나 돌파를 해줬을 때 우리는 과감히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게 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 자, 결과적으로는 고가 41,200원까지 50%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주식에 대한 경험, 주식에 대한 공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은 좀 크게 챙겨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천계기법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돈 1원도 받지 않고 이 천계기법만큼은 제가 무료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계기법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내일이면 또 주말인데 주말 사이에는 또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조언들을 못 들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계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어느 계단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계기법 오늘은 꼭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기법 예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갖고 왔습니다. QRT라는 종목 오늘도 정말 잘 갔고요. 오늘 이 종목이 2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도 20% 넘는 수익률을 좀 가져다 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런데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이 종목 천계 기둥이 언제 떴는지 먼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천계기법이 떠준 이후에 12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천계기법을 미리 알고만 계셨고 그쵸. QRT 종목, 반도체 종목 중에 좀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검색만 해보셨더라도 아, QRT를 정말 저가에 매수할 수 네. 있었던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다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동안은 내가 천계기법을 모르고 허기용 전문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QRT를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종목이 2,500여 개 종목 중에서 1,000개 기법으로 검색되고 그리고 QRT처럼 올라갈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노란톡방 오셔서 꼭 이 1,000개 기법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이 QRT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세계 유일 이런 재료가 붙게 되면요. QRT처럼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국내 유일 반도체 검사 상장사라는 이 타이틀이 붙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만큼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HBM이라든지 뭐 CXL 쪽이라든지 그리고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반도체 AI 반도체 쪽이 굉장히 고성능화되고 있고 되게 디테일한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 불량품에 대한 불량품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 불량품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QRT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불량품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주고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QRT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지금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미 올라간 종목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1,000개 기법은 미리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1,000개 기법이 언제 포착했냐? 그쵸.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8월 29일 날 포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기간 동안 124%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자, 세력들의 이런 매집 패턴 제가 1,000개 기법 이 포착 조건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횡보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 때 세력들은 야금야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적인 이 QRT가 그 패턴의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9일 날 1000개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와졌다라는 건 세력들이 웅축하고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120일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8월 29일 날 이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124% 저점을 높여주면서 결국 매물대 이상으로 돌파까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만 계셨다라고 해도 거의 4개월, 정말 몇 안 되는 시간 동안 120%의 수익률,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주식하시는 분들 상한가 한번 가는 거 30% 수익 내는 맞아요. 것도 진짜 꿈 같은 얘기인데 120%의 수익 정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QRT 같은 종목 마음껏 검색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이 담겨있는 1000개 기법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QRT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1000개 기법 잘 눈여겨서 보신다면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차곡차곡 주가를 올려가면서 결국에 1월 달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해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참 미리미리 받아가셨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지금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텐데요. 이런 종목들 내가 캐치를 못해서 아쉽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그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지니언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오늘 불기둥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10%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11월 말에 좀 저점을 찍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우상향 추세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까지 더 올라갈지가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AI 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항상 따라가는 게 보안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 산업의 먹거리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역시나 AI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해주게 되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암쪽,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 쪽으로는 바로 이 오작동에 대한 위험과 그리고 해킹에 대한 우려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바로 AI의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보안 솔루션 기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안 기술의 성장도 AI 성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하면 보통 AI 반도체 기업, 뭐 AI 의료, AI 교육 이쪽만 보실 수가 있는데 보안 관련주들도 미리미리 좀 보셔라. 제가 작년부터 입이 닳도록 맞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연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주목받는 어떤 업황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업황 관련해서 어떤 업황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맹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1000개 기법을 통해서 세력들의 매직 구간을 찾아낸다라고 하면 이런 사고가 조금 부족하실지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주요 예선 사업 사이버 펀드 조성 추가가 되면서 이쪽으로도 역시나 보안 쪽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지니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주식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언제 포착이 됐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분명히 수익 구간이 나와졌죠. 첫 번째로 수익 구간이 한 20%, 29%의 수익 구간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거고 1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하락했을 때의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아직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매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1000개 기둥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실제로 매집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이 1000개 기둥이 다시 한번 나와줬고요. 그 이후로도 다시 한번 수익 구간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9월 6일 날
이 1차 신호 상승률이 29%, 3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해줬고 여기에서 30% 수익률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잘 잡아주면서 2차 신호 후 지금 25%의 상승을 자랑하고 있는데 25% 이상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750원 고가 부근까지는 1차적인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지니언스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 천계기법과 함께 지니언스의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니언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정부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요새 시원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보안에 대한 업종을 좀 주목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작년 한 9월 달, 10월 달쯤부터 저희 멘토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당시에 제가 한번 기억하기로는 로봇이랑 AI 관련된 종목들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할 때 이때 보안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고점 대비 아직까지 좀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게 됐었는데 말 그대로 폭등하는 시세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하기 위해서는 청계기법 다운받으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넘어오셔서요. 멘토님의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한전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음봉 전환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1월 달에 시장이 참 안 좋았지만 줄곧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역시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탈원전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원전 쪽에 주목이 조금씩 시장에 대한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미국과 회담할 때는 항상 이 원전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이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걸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나 재료들이 중간중간에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조금씩 저점 높이면서 네. 이 종목이 뭐 급상승하는 종목이기보다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24일 날 추천을 드린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종목이 맞아요. 한전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상승도 뭐 이렇게 큰 폭으로 쭉쭉쭉 급상승하는 경우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원전만큼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대체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원전에 대한 집중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내의 이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K 원전 수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해준 상황이고,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저가 52,000원 찍어졌을 때 RSI 과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RSI 과매도 신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추세 반전의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쌍바닥 패턴, 오른쪽 엉덩이가 좀 더 들려있는 이 쌍바닥 패턴, W 패턴이 나와준 이후에 천개 기둥,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해줬다라는 신호까지 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떠준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이 추세선, 하단에 있는 추세선 따라서 종목이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 구간도 다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상방이 굉장히 열려있다. 앞으로 조금씩이나마 굳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한전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 한전기술 눌림목 타이밍이나 신규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한전기술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천개 기법까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한전기술 살펴봤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뉴스에 나온 게 정부가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하는 방안을 재추진 중이다라는 뉴스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펜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2%까지 오르면서 11,390원 고가로 형성을 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힘을 내주면서 펜트론도 같이 올라줬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40% 조금 안 되게 수익률 갖고 가고 있는데 12월 달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펜트론 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차트상 하방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 올라갈 이유가 사실 없죠. 기업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차트가 하방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천계기법을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금상첨화로 천계 기둥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12월 13일 날 매수가 8,250원 이하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이죠. 그쵸. 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계 기둥이 2개가 나와줬어요. 자, 하락하면서 거래량 없었고요. 그 이후에 쌍바닥 패턴 역시 만들어주면서 천계 기둥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올라갈 수 있고 매물대 위로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는데 힘이 들지 않게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고점 한 13,35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트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기술과 펜트론까지 리뷰 종목 만나봤습니다. 두 종목 갖고 계시면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나는 이 종목들 못 들어가서 아쉽다라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언박싱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새 시장 상황이 참 안 좋았다 보니까 언박싱 종목 사실 잘 안 떴잖아요. 오늘 그래서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세경 하이테크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어쨌든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2.8%까지 올랐다가 소폭 하락 반전하면서 0.62% 결국에는 살짝 윗골이 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종목 지금 보시는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에 독자적으로 이제 필름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필름이 뭐냐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 필름인데요. 2023년도에는 2,300만 대 이 폴더블 폰이 공급이 될 예정이고 24년도에는 3,300만 대 그리고 27년도에는 7,300만 대로 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독자적으로 세경 하이테크가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추세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 이 수출 항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천계 기둥을 통해 몇 번의 수익 구간이 이미 나와줬지만 지금 고가에서 천계 기둥이 한번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에서 천계 기둥이 나와줬을 때는 목표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20일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구간대에서 너무 크게 욕심을 내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경 하이테크에 관심이 있고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지금 가격대 6,480원대에서 첫 번째 계단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8,000원 부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엔 고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변동성 강했는데요.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양대 증시가 2%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간상의 차트로 봤을 때에도 플러스 전환하기를 한번 기다려보면서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